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오전 4시 57분 새벽 5시에요. 네, 비트코인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약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디까지 말씀드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섬세하고 작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시장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 주말 같은 경우도 저희 공방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단위로도 브리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브리핑이 뭐였냐면 3월 17일자 코인 브리핑이죠. 그죠?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공방분들에게 해드렸던 브리핑인데 요걸 그려드렸었습니다. 요 녀석들. 요걸 손절을 해서 로스컷을 해서 반등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것 같아요. 86,000불에 대한 언급,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였더라? 제가 이제 뭐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실제로 여기 구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었고, 바로 뭐 4,000불 언급 한번 드렸었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의 이제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다음 웨이브가 또 좋더라고. 그래서 상바닥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다음 걸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관점을 조금 매길 했고, ABC에 대해서 반등이 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BC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개 버전에도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구간에서 이제 어센딩 관점에서, 그죠? ABC 손절 잡고 들어주면 ABC 손절 잡고 그죠? 네, 베팅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들어줬으니까, 들어준 패턴이 이제 이걸로 착오를 밟 건지 이걸로 차고 갈던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텐데, 저희는 이걸로 수정을 해서 이 반등을 어느 정도 챙겨드렸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많은 상승보다는 이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흔들다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 86,000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 B, C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털없이 한 번 더 가게 되면 요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타점을 살짝 놓치셨다. 이 구간에서 잡으셨어야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제가 슈트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함부로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 베팅할 때는 조정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양봉이 나올 때는 이제 그것을 손절로 베팅을 할 수 있겠지만, 양봉에서 추격 매수 하시게 되면 어쨌든 저쨌든 흔들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매수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추세에 대한 관점에서 새로운 추세 하나 잡혀 작도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추세 하나 작도가 되거든.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눌림목 쪽에서 살짝 들어가셨다가 한 번 더 진행되는데 매틱을 좀 해보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요 정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82,500 정도의 로스커스 세팅을 하시고 단단 매팅을 들어가 보시더라도 여기보다는 또 여기를 또 노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면 86,000불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것이냐, 쭉 갈 거냐 말 거냐는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패턴에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막 미래를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들은 사실 모르겠을 땐 안 하는 게 답이기는 해요. 안 하는 게 답이기는 한데, 일단은 많이 가면 이제 9만 불 근처까지는 일단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불을 갈 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하다 밀어버릴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적절한 시기에 타점을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라고 할까? 일단 추세선, 역추세 테스트라고 하죠. 요 추세에 대한 이 리테스팅 구간을 들어가게 되면서 살짝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중이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흐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봉상 볼린저밴드 하단에 대한 관점, 그래서 비소적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살짝 반등을 주고, 저는 일단 87,000, 86,000 넘어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좀 아주 높은 확률로 다시 조정이 좀 나온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닿아지고 뭐 이렇게 큰 반등을 나고 이렇게 위로 밀어버리든 아니면 다시 뭐 살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든 그때 결판이 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막 그냥 무지성으로 막 풀베팅해서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좀 확률 높게 베팅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추세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약해진 한 번 더 이 추세를 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넘어설 때, 다시 말해서 갔다가 뚫고 다시 갔다 오면 다시 이렇게 갈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베팅을 좀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절장의 되돌림을 좀 노리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 전까지는 큰 거보다는 작게 가볍게 툭툭 즐기시면서 노시면 된다. 불주불변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물 시드 정리를 하고 이제 현물로 넘어와서 수익을 조금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선물을 들어가게 되면 자꾸 욕심이 나거든요. 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선물은 철저하게 숏을 보는 성격입니다. 현물로는 이제 매집을 하고 작은 금액으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숏을 톡톡톡 쳐서 시들 조금 늘려가지고 현물 물량을 늘리고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거든요. 뭐 실례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이오스잖아요. 이오스 지금 730원이 됐네. 이오스라는 종목인데 이오스가 좋아서 모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인판의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 뭐 차트랑 다르게 이오스 이것만큼은 차트가 좋아서 모인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얘밖에는 볼 게 없어요. 제 눈에는. 왜냐면 비싼 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좀 했었었고, 실제로 1,000원에서 매수를 좀 해봤었고,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깨졌잖아요. 그래서 손절 요 반등 때 싹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선물 시도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뭐 과거에 선물 시도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넣었고, 이걸 이제 다시 담아 놓은 거지. 그런데 보니까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한 수익금으로 보니까 개수가 2배 이상, 2.5배 정도 개수로 늘었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진 않았는데 한 60% 정도 늘었는데 개수로는 2배 이상 늘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매집 전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5,000개를 들고 있었다고 친다면 1,000만 원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5,000개 들고 있다고 한다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한 얼마 들려나? 한 3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그죠? 35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런 것들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진은 숏포지션을 보는 사람으로서 마진은 잠시 접어두고 현금을 살짝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알트코인들 흐름들이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이렇게 튀는 애들도 있고 뭐 약한 애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주불변 하나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등장할 만한 위치였죠. 제가 맨날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뭐 계속 말씀드리다가 저는 숏 포지션 정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 72,000불에 대한 언급 어떻게 할 거냐, 72,000불 충분히 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우지상 상승을 말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많이 가게 된다 하나 기준으로는 1.3억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고, 이 위에서는 또 나는 한번 물린 시드가 있으시다면 한번 털고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채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처럼 물량을 한번 재세팅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을 아주 오래 녹인다면 뭐 다시 수억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단타적인 측면들, 작은 약간의 반등들,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상승률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50% 이상, 100%, 200% 이런 게 아니라 한 10에서 20% 정도 안개가면 그 정도 바라보시는 게, 많이 가면 그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적게 가면 5에서 10%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헤매나. 그래서 이 정도 추세선 정도 걸치는 정도까지만 바람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도 작은 순환매가 한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갔다가 아마 디테스팅을 받으면 내려오든지 밀어버리든지 그때 그렇게 하겠죠. 뭐 디테스팅 받으면서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 비슷하게 나와서 한번 들어주게 되면 1.4억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밀어서 뭐 여기서 다져주면 여기는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요즘 영어 이상한 댓글 많이 달리던데 그런 분들 냅두겠습니다. 네, 삭제를 하고 있는데 환율은 이제 1,447원으로서 살짝 또 약간의 진정세로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네요. 요번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이 요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연구를 많이 드려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리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환율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좀 다시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엔화도 더불어서 좀 빠졌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에서는 좀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타이밍이라고. 그럼 얘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9.4에서 9.3 정도에서 다시 다짐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여야 돼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엔화 사고 싶으신 분들은 9.5 아래에서 다시 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아직까지도 엔화는 좋은 상품이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뭐 오일 가격은 뭐 소소하고 비슷하던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S&P입니다. S&P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등할 때가 되었다. 저는 숏 포지션에 대한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5,800불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이제 반등할 때 반등하는 그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그때 하게 되면서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다가 관세를 또 합의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를 하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관세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국가 부채 이자만 나가는 게 또 연 1,000조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재정 적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좀 저짓을 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금은 과세를 좀 떼우면서 해외에서 투자를 미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면서 다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극약 처방이라는 거예요. 극약 처방. 그걸 이겨낼 준비가 아직 미국 국민들이 안 돼 있는 거지. 한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그죠? 그냥 당장 내일 이득되는 걸 찾기 말하기니까 안타깝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들도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으니 이제는 제가 뭐 높이 고평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꽤 규모 있는 조정이 등장을 했고 저는 아직도 조금 고평가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좀 머무르다가 한번 조정이 나와주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미국 증시를 더 장기적으로 모아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P가 500, 5천 초반에서 만약에 4천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 쫄지 마시고 그때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근데 뭘 대출 받고 이래버리면 이제 조금 더 빠지거나 내가 이제 돈 수급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별변 하단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쇼충이긴 하지만 선물은 그렇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물 항상 5억은 메인시드는 다 현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들 저는 매력적인 종목들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주식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코스피가 오늘 말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죠? 코스피가 보면은 이제 2,600을 또 돌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어요. 그래서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배당락을 받으시면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락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 3-4% 정도까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예전에 추천드린 적 많이 썼죠. 그죠? 이런 거 노리셔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마음급을 드리죠. 그죠? 여기서는 저분들은 쫄지 않고 잡아도 된다. 그죠?
뭐 하여튼 다 말하는 거잖아. 10% 그냥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상승주들 여기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있는 종목들이 싸졌을 때 그때가 비로소 기회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종목 여러분들 이때서 막 삼성 10만 원간이 나른히 설레발 치면서 뭐 지금 산 사람 없지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막 떨어지고 싸졌을 때 그제서야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은 약간 좀 빌런 짓을 하고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막 놀리듯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좀 자극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게 좀 그리고 제가 시장을 잘 보고니까 그런 것들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을 예측보다는 그게 전략이거든. 내가 싸지지 않으면 안 살 거야. 그렇죠? 미련 둘 필요 없잖아요. 그런 마인드 세팅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제지표 보고 뉴스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트 먼저 진행을 했고요. 자, 무역수지, 미국의 한국 무역수지 또 많이 적자가 났죠. 예측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수지 뭐 제조업지수 예상보다 안 좋고 저희 판매도 예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좀 우려가 좀 사그러드는 오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한국 뉴스네요. 그죠? 바이든 퇴임 직전 민각 국가라고 대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핵무장 저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사지만 진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부작용을 겪더라도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지금 뭐 핵무장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구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 0.7 반등해서 0.7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한 분당 0.7명을 아이들 낳는다는 거니까 남녀 부부에서 하면 3명당 1명이라는 꼴입니다. 약 30년을 주기로 해서 3명당 1명이라는 것은 90년이 딱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당 1명이니까 3회 거듭적 27분의 1이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한 60년만 지나도 70년 지나도 인구수 출산 수치가 10명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국이 경쟁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어쩌면은 뭐 극약적인 처방이지만 북한을 무력 점령을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힘들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 그런 사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막 전쟁이라는 건 사실 일어나서 안 되는 거지만 막 그런 것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죽어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서설 뭐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국방 방위산업체들 아직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죠. 네. 올해 국채 좀 많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채가 지금 괜찮으려나요? 네. 일 잘한 신입보다 적응 잘하는 게 중요하다. 걸쳐핏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보면 젊은 분들 이제 사실 이런 게 제일 힘들죠. 사실 뭐 젊은 분들 그냥 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뭐 이해합니다. 사실 한두 명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나만 사랑받던 세대였었잖아요. 그죠? 그 가족에서도 나는 정말 사랑받고 대단한 사람이었었단 말이죠. 그죠? 고통과 이런 힘듦, 이겨냄, 이런 막 인내를 어렸을 때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 챙겨주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됐었거든. 그죠? 그런데 사회생활 겪으면서 사실 뭐 어쩌면 망다도 좀 당해보고, 친구와 싸워도 보고, 그걸 이겨내보고,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막 그 조직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조직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회사에 취직을 못하고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단톡방에 보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300병 이상 기면 초과수당 빼도 연봉 7천만 원. 되게 많이 뺐네요. 그죠? 많이 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부러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네. 집 한 채. 부동산으로 연금 받는 법이죠. 그래요.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상반기 조정 온다라고 얘기 있네요. 정시 조정설 고개 시티 어쩌고 저쩌고 투자액에 낮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알트코인 외면한 투자자 비트코인 졸림 심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 또 알트코인 또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그죠? 홈플러스 거래처 대금 숨통 소상공 우선 지급 홈플러스 괜찮을 겁니다. 홈플러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홈플러스 있잖아요.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얘들 지금 그거 노조 치려고 하는 액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예전에 전체가 부채가 아마 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부동산 담보를 하게 되면 그 자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펀드 회사가. 근데 이제 그걸 팔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인간미 없는 애들이야. 원래 세치펀드 회사는 그런 게 인간미가 없어요. 저보다 더 돈은 그냥 정말 돈놀이 돈을 좀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근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 2천억 정도의 매매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쉽게 안 끌어안는 서울 아파트가 노도가 공공건물을 하고 있다. 뭐 사실 올 25년 초였나요? 그때부터는 올 25년에 사도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한강뷰, 야, 참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요. 나도 하나 사십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와서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바닥을 다지는 시기다.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목 좋은 곳들 이런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이었나부터 말씀드렸죠. 경매, 그러니까 목 좋은 곳들 경매 나오는 물건들 참 보셔라. 그게 기회가 될 거다. 오히려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사실 한샘의 경제관점 뷰는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죠? 전쟁도 일어났었고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상승기로 연결 진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좀 별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제 알트코인이 살짝 더 반등세가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비트보다. 그러니까 작은 알트의 순환매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조차도 사실은 늦었다 싶을 땐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사도 돼? 지금 빠지는데? 이런 느낌일 때 들어가셔서 로스컷 좀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로스컷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공방에서 강의드리는 2에서 5법칙이라고 있거든요. 2, 5법, 2% 익절 로스, 5% 익절, 분할 익절, 이 부분을 좀 지키시면서 면밀히 하시면 아직도 그래도 먹을 게 좀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이프 같은 애들 많이 움직이고 있네. 이런 애들 지금 좀 리스크가 좀 짊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또 노려봄직하거든요. 매력적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놓쳤지만 그래서 보시면 17일날 제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죠? 상세에 대한 거 다 드리면 17일 움직이는 애들이 많죠 보면. 그죠? 그래서 외지계들 이런 것도 단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지금 할 거 많단 말이야. 물론 근데 저는 이제 얘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근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하기는 하죠. 그래도 로스컬을 잡고 매매하시면 그래도 그리고 소액으로 또 해보시면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